안녕하세요. 밤에 듣기 좋은 정말 차분한 리뷰.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2화 리뷰를 해볼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이 시간에 벌써 줄이. 새벽부터 뭔 일이래요? 새벽 아니고 아침 7시 5분 전. 벌써 병원이에요? 주차장? 응. 아침 일찍 컨퍼런스 있어서. 익순아, 엘리베이터. 잠깐만. 보통 대학병원이 외래가 한 9시 정도부터 열잖아요. 그때부터 진료를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의사들은 몇 시까지 출근을 할까요? 보통 외래 환자들을 보기 전에 입원 환자들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걸 회진이라고 하는데 입원 환자가 별로 없으면 10분, 15분 만에도 끝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30분에서 길면은 1시간 이상도 잡아야 하죠. 그만큼 출근 시간이 빨라집니다. 컨퍼런스라고 하면 해당 과의 의사들 혹은 다른 과 의사들까지 다 모여서 어떤 환자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진단이나 치료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혹은 의학적인 지식을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의사들이 모여야 하는데 어떤 의사는 15분 만에 회진을 돌아야 하고 어떤 의사는 1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1시간 도는 의사한테 가급적 맞춰야겠죠? 그래서 9시에 진료를 시작하는 병원이라면 컨퍼런스는 늦어도 8시 이전에는 보통 시작합니다. 기억해보면 수술하는 과들은 컨퍼런스 타이밍이 조금 더 빨랐어요. 수술 들어가는 준비도 해야 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요. 교수님이 카드 주셨어. 정말요? 응. 그러게 너도 GS 오지 그랬니? 지금 외과의 유일한 전공의가 장겨울쌤이죠. 소아청소년과도 한동안 전공의가 되게 모자랐던 적이 있었어요. 전공의가 많고 경쟁이 심한 과들은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다들 오려고 줄 서니까 그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공의가 많이 모자라는 과들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저런 어필을 학생들한테, 인턴들한테 굉장히 많이 한답니다. 야, 오늘 익준이 카드로 여기 기둥뿌리 한번 뽑아보자. 난 첫 문단 첫 줄 카페 모카부터 마지막 문단 마지막 줄 스파클링 에드 한라봉까지 하나씩 다. 별관 2층 카페에서 18만 2천 원? 내 카드로 카페에서 소고기를 사 먹네. 빨리 얘기해봐. 엘리베이터 타니까 일단 끊어봐. 교수님, 김수정 산모 정말 노래 많이 지난번에 하세요. 그 산모죠. 알아. 19주 산모. 답답하실 텐데도 계속 누워있고 혹시나 문제 생길까 봐 소변도 자리에서 보고 계시고 오늘 이 얘기 들으시면 아마 또 잠 못 주무실 왜? 거예요. 그래도 말씀드려야지. 무슨 얘긴데? 우리 애기가 여가라서 그런지 초음파상으로 움직일 때마다 발이 경부 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아기 발이 완전히 빠져버리거나 탯줄이 같이 빠지는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괜찮아. 그럴 조짐이 있다는 거지. 지금 발이 빠진 건 아니야. 예, 맞습니다. 23주까지는 버텨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기를 온전하게 꺼내는 게 우리 목표니까 23주에 의미 있는 T셀 뜨거나 코드 보이면 바로 수술해야 된다. 알았지? 네. 산부인과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하는군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마치고 개인 병원이나 동네 가까운 병원들 이런 데로 오게 되면 산부인과랑 소아과가 제법 많은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아무래도 좀 밀접한 과니까요. 하지만 대학병원에 있을 때 전공의들끼리는 사실 산부인과, 소아과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쌤들이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거의 처음 보긴 했는데 23주 의미 있는 주수기는 합니다. 하지만 사실 저렇게 말씀하시면 물론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정말 최소한으로 23주를 딱 채워서 아이를 온전하게 꺼내시려는 마음은 알겠지만 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서는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다르거든요. 23주 1일과 23주 3일 그리고 24주를 넘어가는 아이 생존율이 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진짜 하다못해 24주까지만이라도 어떻게 키워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항상 있답니다. 어떤 분이 23주짜리 아기를 받으면은 어떤 기분이 드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어떤 기분을 느낄 만한 여력은 별로 없어요. 23주짜리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도 결과를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전공의로 일할 때가 벌써 한 최소 6, 7년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상황이 나아졌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시절에도 제가 일하는 병원의 신생아실이 꽤 빠방한 데였단 말이죠. 그런데도 23주짜리 아기는 잘 풀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물론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미숙아를 훨씬 많이 보니까 그 중에 살아남는 아이들이 있겠죠. 하지만 살아남지 못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주짜리 아기가 태어나면은 여기서도 응급수술을 한다 그랬잖아요. 23주짜리 아기 있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여기 나오는 김수정 산모는 시험관 3번 했었고 그래서 겨우겨우 얻은 아기라고 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까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신경 쓸 겨를은 없고요. 진짜 무슨 영혼을 갈아 넣는 듯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살리려고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해야만 하거든요. 정말 뭐 1시간 단위로 아이 상태가 확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들어가고 난 이후라면 조금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산모나 보호자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전까지 보통 한 일주일 정도인데 그 일주일 정도 동안은 정말 무슨 마음의 감정을 갖거나 그럴 만한 겨를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진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렇게 해도 잘못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나 저녁은 라면, 점심 샌드위치 먹었어. 오늘 정원이가 할 말 있어 그래서. 라면은 안정원이지. 맛은 있는데 우리 자리를 좀 빨리 비켜줘야 될 것 같아. 얼른 먹어 얘들아. 뭔 소리야? 얘 여기서 수술할 거잖아. 야, 넌 도대체 손을 몇 분째 닦고 있니? 딸기 뭐 수술할 거야? 딸기 많이 아파? 빨랑 먹어. 안정원 쌤이 손을 많이 닦는 게 성격 탓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보기 때문일까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좀 저런 경향이 있긴 하거든요. 애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조금 더 감염 같은 거에 조금 더 예민합니다. 아, 쉽지 않겠다. 위치가 안 좋아. 교수님, 저 올팩토리 그루브 메닌지오마 수술 처음 들어가요. 증상이 좀 신기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기운 없고 세상 일에 무관심해지고 그래. 프론탈럽 신드롬. 전두엽 증후군. 오, 전두엽 증후군이랑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갑자기 얘기하는 거라서 뭐 연도나 나라나 이런 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범죄자들한테 전두엽을 제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의 폭력성이 사라지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한테 전두엽을 다 잘라냈더니 폭력성은 사라지는데 지금 말한 전두엽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바보가 된 거예요. 무기력해지고 바보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경진 씨 보호자 어머니분 매우 센 캐릭터세요. 이번 주 하루에 5번 넘게 아무튼 엄청 자주 가서 증상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검사 시간도 원하는 시간으로 잡아드렸고 수술 방법도 잘 설명해드렸거든요. 잘했네. 근데 단 한 번도 팔짱을 풀지 않으셨어요. 의심하는 눈빛과 못 믿어하는 눈빛, 시종일관 나는 너를 불신한다는 눈빛을 팍팍 보내시는데 너 빨리 가. 뭐해 지금? 죄송합니다. 저런 분들이 있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약간 VIP 분들이면은 조금 더 그럴 것도 같고요. 교수님들만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일 흔하게 저희가 겪는 건 병원 안에서 이제 간호사쌤들이 가서 얘기를 해주거나 설명을 하면은 전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받아들이지 않고 꼭 의사가 와서 설명을 해줘야지만 만족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영상 속에 나오실 분들도 아마 최송화 쌤이 가서 말씀하시면 만족스러워 하시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인턴이나 전공의 같은 막내 의사들은 안 믿고 교수님이 하는 말만 믿겠다. 이런 분들이 실제로도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면 이제 허선빈 쌤처럼 막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다 떠들지는 않는데 그냥
몇 마디 정도는 해요.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 제 설명은 믿지 않고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만 믿으시니까 교수님들한테 마치 처음 듣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교수님들한테 뭔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저한테 너 설명 안 했어? 하고 얘기하시는데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끔 방어적으로 교수님들한테 먼저 얘기 드렸던 기억은 있습니다. 저 설명했습니다. 이러고. 헛것은 아니고. 너 요즘 매출이 잦다? 대출 좀 더 받아서 월세 하나 얻기로 했어요. 그 사기꾼 새끼 아직 못 잡았지? 아 진짜 짜증나. 예. 교수님 혹시 은지 보러 가세요? 그럼 저도. 은지 아니라 민찬이. 민찬이? DCMP 환자인데 바드 또 안아야 될지도 모르겠어. DCMP면 그 전에 히스토리가 있었겠네요. 작년에 지금차 병원에서 심장 뛰는 게 안 좋다 그랬대. 응급실로 들어왔어요? 이틀 전에 응급실로 들어갔고 어제 오늘 상태 지켜봤는데 아이노트로픽스 쓰는데도 심장 뛰는 건 점점 나빠지나 봐. 지금 뵈러 가는 길. 민찬이 나이는요? 4세. 몸무게는? 13kg. 뭐하냐? 내가 왜 너한테 보고를 하고 있냐? 그러게요. 전 그럼 바드는 기본적으로 심실의 펌프 역할만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실습 학생 때는 저러고 이제 숙제 받은 거 아니면 환자에 대해서 공부한 거 진짜 교수님 만나기 전에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안 그러면 금방 까먹으니까요. 교수님 바드는 아는 것 같고. 그럼 소아바드랑 성인바드는 뭐가 다르지? ICU에서 본 바드랑 PICU에서 본 소아바드는 뭐가 달라? 다음에 만나면 대답해 주세요. 교수님들은 꼭 안 물어봐요. 외워가면은 목적이 외우는 걸 검사하는 게 아니라 공부시키는 게 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애는 바드단 지 3개월 넘었어요. 지금 잘 버텨주고 있어요. 우리 마라톤 선수예요. 이제 시작인데, 응? 아유, 엄마가 벌써부터 이러면 어떡해. 아이도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엄마가 기운을 내야죠.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진료하다 보면 엄마나 아빠를 울려야만 하는 상황이 한 번씩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힘든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아이한테 현재 최선의 치료를 하고 있고 아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반반 정도만 돼도 엄마나 아빠, 보호자분들이 잘 버텨주셔야 하는 것도 굉장히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조금 그럴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는 경우에는 항상 아이가 잘못된 게 엄마 아빠의 탓은 아니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아이가 잘 버틸 수 있게 엄마 아빠도 잘 버텨달라고 코멘트를 하는 영상들이 종종 있죠. 지금 같은 상황을 자주 겪다 보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 궁금한 게 좀 많아서요. 좀 더 자세하게 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분께 설명 듣고 싶은데 설명해 주실 교수님은 언제 와요? 최송화 교수님? 제가 최송화 교수예요. 아, 이분이 교수님이세요. 아우 교수님, 아니 너무 젊으시네요. 전 전공인 줄 알고. 따님 종양은 뇌수막종이라고 생각되는데 뇌에 혹이 있는 거예요. 내일 이 혹을 떼는 수술을 할 겁니다. 악성 종양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봐요. 교수님 말에는 만족을 합니다. 몇 마디 안 하셔도 만족해요. 안녕하세요. 컨디션 어떠세요? 선생님, 배 뭉치나 본데. 오늘 배가 좀 뭉치고 이게 밑으로 살짝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밑으로 뭐가 더 흐르는 느낌이 드는데. 잠시만요. 제가 바로 볼게요. 교수님 김수정 산모 애기 지금 익스터널 오스에서 발도 만져지고 코도 빠져서 응급수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수술 준비해. 소아과 빨리 연락하고 바로 가. 얘기 나오면 바로 받아야 돼요. 채널. 그래도 아예 온전히 꺼내주면 감사하죠. 그럼 엄마가 안고 계시고 그 상태에서 뺄게요. 네, 교수님. 이 자세에서 그냥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승원아,
하나도 안 아파. 애들이 무서워해서 아팠던 거 오늘 다 때려는 거야. 애들이 저렇게 안겨 있으면은 그나마 좀 덜 무서워합니다. 주사 맞을 때도 그래요. 아 벌써 끝. 아이고 다 끝났다 승원아. 아, 하나도 안 아프지? 아직 남았는데 상처가 깨끗하네요. 주세요. 건드리면 올걸요. 조금 할 거야 승원아. 조금만 참자. 오늘 몇 개 해야 되냐면 일곱 오늘 7개 해야 돼. 괜찮아, 솔직하게 승원아. 얘기해줘야 이거 돼요. 금방 끝나. 그래도 얘는 얌전한 거예요. 성원아, 이거 아픈 거 아니고 왜냐면은 시원한 거야. 울긴 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난감하죠 진짜. 승원아,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승원이가 울어서 지금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 다른 아이 좀 보고 있을 테니까 승원이 잠깐 데리고 나가셔서 기분 좀 풀고 올게요. 네, 교수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힘들죠. 그럼 다은이 볼까요? 네. 아, 김수정 산모 보호자분 되시죠? 네.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예, 소아과 김우재 교수입니다. 수학과 교수님 나오시네. 산부인과에서 어렵게 끈 아기라고 들었어요. 근데 아기 주수가 너무 어리고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를 않아서 안타깝게도 수술장에서 NICU로 가지 못하고 잘 안 됐어요. 저희도 최선은 다했지만 아기를 살릴 수는 없었습니다. 스킨하게 실 주세요. 환자 바이탈 괜찮죠? 네, 괜찮습니다. 아마 아이가 23주 아이가 뭐 나와서 당연히 울 거라는 기대는 안 했고, 나왔을 때부터 심장 박동수나 호흡수가 정말 안 좋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신생아 소생술을 시작을 합니다. 어른들 심폐소생술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아까 보니까 그 소아과 교수님이 땀이 엄청 뻘뻘 나고 있었잖아요. 아마 한참 뭐 CPR 비슷한 거를 하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아이가 그 심장 박동수가 뭐 안 돌아왔겠죠. 뭐 어느 정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긴 한데 그래도 적응은 안 돼요. 적응할 수가 없죠, 이런 건. 소아과 선생님 오셔서 아기는 심폐소생술 20-30분 정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했네요. 아기가 너무 어려서 잘 안 됐습니다. 저희로서도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 돼서 유감입니다. 지금은 산모분 잘 회복하는 거, 산모분이 잘 회복하는 거에 집중할게요. 이래서 최대한 24주까지만이라도 어떻게 끌어달라고 정말 매일 기도합니다. 뭐해? 한겨울 밖에서 청소 맡게. 그럼 넌 여기 뭐하러 왔어? 아기 잘못했구나. 거의 없어. 수술장에서 아기 나오자마자 익스파이어 하는 경우. 그러니까요.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산모가 정말 노력해서 23주 초반까지 잘 끌어오셨는데 회진 갈 시간인데 회진 가기 참 싫다. 알지, 그만. 진짜 완전 알지. 위로할 말이 없어. 무슨 말을 어떤 위로를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양석형 쌤이 노래를 열심히 하는데 노래가 슬프죠.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가 되는 게 뭔가 환자가 잘못되면은 정말 어떻게든이라도 풀어야 돼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은 좀 그 마음이 더 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갑자기 그 수술장에서 아이가 잘못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좀 드물게 내가 생각지 못하게 아이가 갑자기 잘못됐을 때 어떤 식으로든 좀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전공이 마친 게 2015년도 2월인데 그때까지는 코인 노래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홈코노 같은 거 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못했고, 노래라도 시원하게 부르면 기분이 그래도 좀 풀리니까요. 웬 꽃? 원래 안 되는데 김수정 산모님이 퇴원하면서 양석형 교수님한테 꼭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어젯밤에 문자 보내셨대요. 양석형 교수님이? 네. 보듯다고 환자한테 개인적인 문자는 처음 보내신다고. 뭐라고 보내셨는데? 나도 한 번도 없는데 그런 적. 교수님, 어젯밤에 보내주신 문자에 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수님 덕분에 지난 한 달 동안 아기 심장 소리도 듣고 태동이라는 것도 처음 느껴봤어요. 그 짧은 몇 주의 시간들이 저와 제 남편에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교수님은 모르실 거예요. 교수님, 혹시라도 제게 다시 천사가 찾아온다면 그때도 꼭 저와 우리 아기 맡아서 지켜주세요. 보내주신 문구는 남편이 벌써 출력해서 액자로 만들었어요. 산과 교과서의 첫 장에 이런 글이 있네요.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I like you. 다 봤어요. 아직 여운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양석형 교수님 때문에 소아과 교과서 첫 장에는 어떤 문장이 있을까 궁금해져서 책을 잠깐 들고 왔어요. 이 책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소아청소년과 쌤들이 공부하게 되는 넬슨이라는 책인데 좀 두꺼워요. 이것도 옛날 버전이라서 요새는 조금 책이 다를 거예요. 각 주까지 다 하면 2610페이지 됩니다. 첫 장에는 두구두 이건 아니고 요 앞에 이만큼은 보이시나요? 요 앞에 이만큼은 목차예요. 목차만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제 첫 페이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첫 페이지에는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리소스면은 자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런 문장이 있네요. 맞죠? 수학과학의 첫 장 첫 문장에는 그런 말이 있네요. 사실 23주 얘기 나올 때부터 조금 조마조마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옆에 저기 건너편에 우리 동네 산부인과 쌤들이 하시는 리뷰 가서도 24주까지만 어떻게든 키워주시면 어떻게든 살려볼게요 라고 댓글도 남겨놓고 왔는데 좀 안타까웠어요. 더군다나 아이가 나오자마자 안 좋았고 30분 정도 심폐소생술 했다는 걸 보면은 이 아이는 정말 세상을 거의 느껴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맞을 테니까요.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일이니까요. 꼭 이만큼이 아니라도 사실 더 이른 시기에도 잘못되는 아이들도 많이 있을 테고, 세상의 빛을 보고서도 안 좋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도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러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조용조용하게 찾아와 볼게요. 좋은 밤 되세요.